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최은정입니다. 사망보험금만을 위한 종신보험의 시대는 이제 갔습니다. 살아생전 자금 활용을 위한 다목적 보험으로 변화하고 있는데요. 오늘 라이프 플랜의 강의 시간에는 변화하고 있는 종신보험에 대해서 낱낱이 풀어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망보험금 외에 어떤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오늘 강의 시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요. 오늘은 특별히 H사 우리 아이 플러스 보장보험에 대해서 풀어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역시 기대 많이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본격적으로 방송 시작에 앞서서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예, 전화, 문자 모두 무료로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전화번호가 바뀌는 목요일인데요.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6번 통해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로도 간략하게 남기실 수 있는데 보험과 관련된 어떤 질문도 하실 수 있겠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예,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첫 번째 시간은 강의 시간입니다. 라이프 플랜 A 박주영 전문가께서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오늘날 사망 보장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는 종신보험에 대해서 낱낱이 풀어주실 예정입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접했던 단어 중에 하나가 종신보험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하나쯤은 갖고 계실 법한 이 종신보험. 여러분은 종신보험 하면 어떤 게 떠오르나요? 네, 가장 많이 하는 말들, 죽어야 나온다, 비싸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종신보험 하면 가장 떠오르는 게 유태인들의 정신보험을 통한 부에 대물림했던 이런 유태인들의 지혜가 떠오르는데요. 유태인들은 할아버지부터 자자손손 대대로 종신보험을 통해서 부를 이전했다고 하죠. 그래서 세계 부호들이 가장 많은 민족이 유태인들인데요. 자, 이런 삶의 지혜를 한번 배워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그리고 또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종신보험의 진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종신보험에는 크게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세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첫째는 보장자산의 준비 기능이 있습니다. 보장자산이란 가장의 책임을 준비하는, 즉 가장의 사망을 해서 남겨질 유족들을 위해서 준비된 보장자산의 기능이 있고요. 두 번째는 상속. 이 종신보험의 사망보험을 가지고 유족의 경제적인 위기를 모면하게 해주는 이런 상속의 개념이 있고요. 가장 부자들이 많이 선택하는 방법, 상속세 준비를 합니다. 사망보험금은 현금으로 나오기 때문에 갑자기 사망을 하게 됐었을 때 당황하지 않고 이 상속세를 준비할 수 있는 이런 플랜으로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요즘 트렌드가 노후자산 준비까지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종신보험 하면 비싸기만 하고 사망만 준비된다 이렇게 생각하셨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노후자산으로서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다는 이 진실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신보험은 지금 획기적으로 변화하고 있는데요. 가장 기본이 되는 가장의 사망보험금을 기본으로 하고요. 두 번째, 사망보험금 위에 살아생전에 내가 쓸 수 있는 나의 생활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 들어있습니다. 세 번째, 은퇴 후에 긴 노후를 살아갈 동안에 나의 노후까지도, 풍요로운 노후까지도 책임져 줄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요즘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신보험은 기존의 사망뿐만 아니고 나의 평생의 생활자금과 긴 노후까지 책임져 주는 이런 복합 금융상품으로 변화하고 있고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현실을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평균 가장들이 사망했었을 때 우리나라의 사망보험금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데요. 현재 평균이 약 3천만 원 정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점 가입자가 늘어나면서 평균치가 올라가고 있긴 한데요. 만약에 가장이 갑자기 조기에 사망을 한다. 가장 큰 문제가 바로 부채입니다. 4인 가족 부채가 6천만 원 이상이 된다고 하죠. 그러면 이 부채를 해결하지 못하고 갔다면 고스란히 유족에게 남겨지는 고통이 될 거고요. 둘째는 장례비 또한 필요합니다. 장례비도 필요할 거고요. 세 번째는 그 남은 가족들이 살아가야 될 생계비, 자녀 학자금과 결혼자금, 그리고 배우자의 노후자금 이런 부분을 생계비라고 하는데 이런 생계비가 상당히 많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 현실에 부딪히는 남은 가족들이 창업 비용 또는 뭔가 일을 해야 되는 이런 비용까지 감안한다 그러면 적어도 4인 가족 기준으로 했었을 경우에 가장의 빈자리의 값은 최하 2억에서 3억은 된다고 하죠. 그러나 여기에 예를 들어서 건물이나 자산이 있다고 하면 더 많은 비용이 추가가 되겠죠. 그러나 기본적인 생계비만 해결한다 하더라도 약 2, 3억의 어떤 보장이 필요한데 현재 평균 약 3천만 원으로 극히 낮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고통이 그대로 유족에게 남겨진다는 것인데요. 자,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요즘 종신보험이 많이 변화하고 있고 실제로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가장 기본인 사망보험금을 기준으로 하고 은퇴 후에 생활자금을 90%까지 본인이 사용할 수 있게 돼 있고요. 그리고 사망했었을 경우에 장례비로 10%를 남겨서 유족에게는 절대로 고통을 주지 않는 이런 종신보험으로 변화가 되고 있고요. 이 생활자금도 2.8% 확정으로 지급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또 다른 트렌드가 있습니다. 사망해서 생활자금과 장례비뿐만 아니고 이제 저축으로의 전환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자녀가 어리기 때문에 가장이 종신보험을 가입했었을 때는 가장의 책임 준비 기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 부분 자녀가 독립을 할 시점 됐을 때는 7년 후부터 언제든지 7년만 지나면 언제든지 내가 저축으로 전환을 해서 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가 있는데 이때 피보험자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본인으로 하지 않고 자녀에게 준다거나 아니면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해서 긴 노후를 준비하게 한다거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추가 납입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그냥 이 보험료 그대로 수준으로 가져도 되고 얼마든지 다양하게 활용을 해서 노후 자금을 준비해서 연금을 수령하게 할 수 있고 연금 중에서도 실적배당형이라는 이런 연금까지도 다양한 연금을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저축 기능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핵심 포인트는요. 첫째, 사망보험금은 기존에는 1억을 가입하면 종신토록 1억 그리고 투자형으로 했었을 경우는 플러스 알파로 투자 수익률을 더해서 줬습니다. 그거는 기본적으로 있는 거고요. 여기에 수익률과 상관없이 수익률의 폭과 상관없이 매년 또는 10년마다 설정한 대로 사망 보장이 체증하기 때문에 1억을 가입했지만 후에는 시간이 지났을 때 10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거기에 투자 수익률까지 얹어진다면 더 많은 보장 자산이 쌓인다는 거죠. 그래서 일찍 가입하는 것이 중요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수익률과 상관없이 계속 보험금이 체증된다. 그리고 적립금도 같이 쌓아진다. 이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기본 종신보험에 추가 납입을 계정을 활용하게 되면요. 분리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신보험은 종신보험대로 계속 체증이 되고 내가 추가 납입을 한다 그러면 이것이 분리가 되어서 이 부분은 수수료 없이 계속적으로 저축 기능으로 활용할 수 있고 여기엔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인출할 수도 있고 수시로 추가 납입해서 통장처럼 운영할 수 있는 이런 기능도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실적배당형 연금이라는 게 있는데요. 투자 수익률에 따라서 내가 노후에 연금을 수령할 때는 한 번 연금을 타게 되면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그래서 계속 상승만 있고 수익이 하락하더라도 직전 연금을 보장해주는 이런 실적배당형 연금이 굉장히 획기적인 이런 것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하실 수 있고요. 하나 더, 종신보험에 이렇게 많은 기능들이 있는데 어떤 기능이냐? 나이가 들면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것이 굉장히 많이 발병을 하게 되죠. 그러나 관리만 잘하면 굉장히 장수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플러스 알파로 연금을 더 준다는 거죠. 종신보험에 이렇게 많은 기능들, 우리가 정말 실생활에 필요한 이런 기능들을 갖고 있다는 건 여러분들은 굉장히 놀라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추가 납입을 했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활용되나? 그냥 기본만 가져가신다 그러면 사망보장에 플러스 알파의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지만 추가 납입을 통해서는 더 많은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자, 나이별로 20세에서 30세, 40세 제가 세 가지로 한번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망보장은 기본으로 깔려 있는 거고요. 여기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갈수록 계속 체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를 당연히 해지하고요. 수익률과 상관없이 자동으로 사망보험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기본 보험료와 추가 납해서 50만 원을 한다고 가정했었을 경우에 65세 시점, 즉 3.75%로 가정했었을 때 원금은 1억 2천입니다. 그런데 65세에 3억 4,500 정도 적립이 되고요. 만약에 75세 10년 정도 더 거치를 한다 그러면 4억이 넘는 자산이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사망보험금은 훨씬 더 많이 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이에 따라서 20세와 40세를 보시면 20세 때는 75세 기준으로 하면 약 4억 정도 됐고요. 40세 때는 2억이 넘는 이렇게 수익률 같은 경우도 3.75로 가정했을 때 금융감독원이 예시한 공식적인 수익률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실제 수익률이 더 올라가면 훨씬 더 많은 적립금이 쌓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종신보험을 설명하는데 왜 연금 쪽으로 가느냐? 여러분들이 종신보험 하면 사망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사망은 기본이기 때문에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생전에 이 자금들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가에 제가 오늘은 초점을 맞춰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연금을 타는 시점에 있어서 고혈압이나 당뇨 등 병이 있다라고 하면 더 주는 연금이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연금 개시를 만약에 이제 60세부터 할 수도 있고요. 65세부터 할 수도 있고, 본인이 선택한 나이, 63세, 64세 원하는 시점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70세까지 건강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한다고 가정하고 70세에 한번 연금을 타보겠다라고 하면 기본 표준체로는 615만 원을 받습니다. 적립금 1억을 가정했을 때입니다. 만약에 10억이라고 하면 훨씬 더 많이 되겠지. 10배 정도 되겠죠? 자, 그러면 70세에 탄다 그러면 표준체는 615만 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고혈압이면 677만 원, 당뇨가 있다면 704만 원. 즉 당뇨 같은 경우는 관리를 좀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혈압보다 좀 위험하다고 보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연금이 지급되는데 만약에 여력이 좀 있어서 중간에 수시로 인출해서 쓰다가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했을 때 한 80세에 그냥 완전히 연금으로 바꾸겠다라고 했었을 경우에 표준체는 720만 원 연금을 받고요. 고혈압은 806만 원, 당뇨는 864만 원, 즉 연 144만 원 정도를 더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줄여서 주는 게 아니고요. 이 부분이 그냥 공식적인 연금입니다. 여기서 추가로 옵션으로 유병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여기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신보험을 선택할 때도 어떤 게 더 유익하고 유리한지 꼼꼼하게 따져보면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종신보험을 잘 활용하시면 보장자산뿐만 아니고 많은 수익금 그리고 나중에 노후자금까지 준비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선택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보험을 그냥 종신보장으로만 가져가시게 되면요. 17년 시점에 가서 원금이 도래합니다. 보장성이다 보니 한 번만 가입해도 5억, 10억을 줘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혼보험료가 차감되기 때문에 적립되는 기간이 길어지겠죠. 그런데 여기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가 납입을 활용한다면 그러니까 종신보험 따로, 연금보험 따로 이렇게 가입하시면 사업비나 기타 비용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종신보험에다가 플러스 분리 기능인 이 투자 기능을 여기에 추가 납입을 통해서 하시게 되면 추가 납입에 대한 부분은 사업비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을 넣으면 1,000만 원이 고스란히 이대로 그대로 들어갑니다. 특별계정으로. 그렇기 때문에 두 개 합하면은요 17년에 가야 원금이 도래했던 게 추가 납입을 하시게 되면 6년 만에 원금이 도래합니다. 3.75% 보수적인 투자를 가정했었을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고 수익률이 더 올라가게 된다 그러면 당연히 환급률도 더 땡겨지고 금액도 커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로 두 가지의 기능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기능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좋은 보험을 가지고 종신보험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신보험은 가장의 책임을 준비하는 본연의 기능인 사망보장은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망보증이 매년 체증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내가 살아생전에 생활자금으로 나를 위한 이런 보장으로 생활비로 탈 수 있는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상속. 피보험자가 사망했었을 경우에 그 유산을 가족에게 준다거나 아니면 세금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상속세 재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7년 후부터 저축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일정 부분 가장의 책임이 끝났을 경우에 저축으로 전환해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이런 옵션이 들어있다는 거. 세 번째, 실적배당형 연금을 가지고 투자하면서 계속 연금을 수령하기 때문에 적립금이 계속 쌓아지고 그리고 더 한 번 받은 연금은 그 아래로 절대 떨어지지 않고 오르는 연금만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고혈압과 당뇨, 즉 유병자에게는 더 많은 연금을 옵션을 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들어보면 마치 연금처럼 들리지만 종신보험의 기본 사망을 깔고 추가 납입을 활용한 이런 종신보험이 요즘은 트렌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많은 회사에 종신보험을 접했을 텐데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종신보험이 이런 기능이 들어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앞으로 준비해야 한다라고 하면 꼼꼼히 따져보시고 여러분의 평생 동반자인 종신보험 잘 알고 좋은 기능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목적을 잘 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종신보험 죽어야 나온다 비싸다 이런 생각만 가지고 계신지요? 획기적으로 변하고 있는 종신보험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오늘 박주영 전문가와 함께 들어봤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종신보험 증권 분석해 보고 싶다 궁금한 점 생기신 분들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의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하고요.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 함께합니다. 예, 내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 약관과 보장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요, 우리가 미처 살피지 못했던 보험 증권 속 보장 내용과 혜택에 대해서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홍지연 전문가께서 준비를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보험에 대해서 소개를 하실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입니다. 네. 보험 준비하실 때 그냥 대충 해서 보험을 준비하시진 않잖아요. 어느 정도 좀 비교해보고 꼼꼼히 따져보고서 이 정도면 괜찮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 보험을 준비하시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증권을 보면 무슨 말인지 도통 모르겠고 또 많이 아신다 하더라도 보장을 제대로 못 받고 지나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 증권 어떻게 보장을 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내주신 증권 H사의 우리 아이 플러스 보장보험이신데요.
여기 보면 계약자, 피보험자 나와 있고요. 100세까지 보장이신 어린이 보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맨 처음 보여지는데 수익자 부분인데요. 우리 아이들 보험 같은 경우에는요, 15세를 전후로 해서 사망보험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증권은요, 사망보험금이 없어서 사망 시 법적 상속인으로 되어 있는데 크게 문제는 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만약에 15세 이후의 증권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시면 눈여겨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보험 형태가 좀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 만기 환급형이라고 되어 있어요. 주피 기준 세형 100.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보여지는 대로 만기 시 내가 보장이 끝나는 시점에서 내가 낸 보험료를 전부 돌려준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보통 증권에 보면요. 네. 주보험에 대해서만 만기 환급형이에요. 그런데 이 증권에서는 주보험과 특약 부분에 대해서도 전부 다 만기 환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장은 보장대로 다 받고 나중에 내가 낸 보험료 다 돌려받는다. 너무 좋죠? 네. 예. 우선은 이제는 내용을 볼 텐데요. 네. 여기에 보면 주보험이랑 여러 가지 다양한 특약들이 지금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주보험은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고 또 특약 중에서도 통원비가 있는데 이 통원비는 대체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보험 가입금액 2,500만 원 되어 있는데요. 이 안에 어떤 보장이 되어 있을까요? 우선 내용을 보면요. 암진단, 그리고 3대 진단금, 그리고 입원비, 수술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암진단이나 입원급여금이나 뭐 수술비는 크게 문제거리가 되지 않아요. 문제거리가 되지 않지만 3대 진단에 대해서 오늘 조금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진단에 보면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말기 신부전증 이렇게 세 가지예요. 이렇게 세 가지인데 우선 뇌출혈하고 급성심근경색 보장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고 계시나요? 제가 보장 범위를 좀 알아봤더니요. 뇌출혈하고 급성심근경색 전체 중에서 한 10% 정도밖에 보장을 못 받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부터 100세까지 보장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앞으로도 뭐 80년, 90년 더 보장을 받아야 하는데 과연 이걸로 만족하시겠어요? 이런 부분이요. 반드시 보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3대 진단에 말기 신부전증이 있어요. 아나운서님, 네. 말기 신부전증 들어보셨어요? 들어는 봤는데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네요. 내용은 잘 모르시겠죠. 네. 예, 그래서 보험 약관의 정의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여기에 보면 비가역적 기능 부전을 보이는 말기 신질환 이렇게 돼 있어요. 어렵죠. 읽어도 모르겠는데요. 예, 어려워요. 예. 그래서 쉽게 말해서 신장이 망가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신장의 기능이 10%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10% 미만으로밖에 되지 않아서 네. 몸에 쌓인 노폐물이나 뭐 수분을 배출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뭐 보면은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통해서만이 생명을 유지를 해나간다고 합니다. 이런 말기 신부전증 발생 원인을 보면요. 당뇨로 40%, 고혈압으로 20%가 조금 차지한다고 해요. 예. 그런데 요즘에 보면 어떠세요? 당뇨 환자, 또 고혈압 환자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죠. 따라서 투석 환자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말기 신부전증 담보 그냥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죠. 네, 네. 근데 지금 이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 조금 기억하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긍정적인 거네요.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저희 통원비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통원비에 보면은 본인들의 증권이나 또는 아이들의 증권 보면 통원비 나와 있다? 눈여겨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여기 통원비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여기에 보면은 생활질환 통원특약이 있어요. 거기에 특정 상병으로 인하여 그리고 주요질환 통원특약이 있는데 주요질환으로 인하여 통원비를 받는데요. 그렇다 그러면 특정 상병, 주요질환 아나운서님 어떤 걸로 보장받을까요? 아실 것 같으세요? 주요 질환이요. 뭐 감기로도 보장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그것도 포함되는데 잘 모르겠죠. 이렇게 표면적으로 나와 있으면요, 나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시더라고요.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특정 상병, 주요 질환에 대해서 조금 확인시켜 드릴게요. 예. 특정 상병, 콜레라, 장티푸스 및 파라티푸스 뭐 이렇게 막 나와 있는데 용어 너무 어려워요. 저도 한번 외워보려고 그랬더니 잘 안 되더라고요. 쉽게 얘기해서 바이러스성 세균 감염, 그리고요,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재해 부분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삐었다, 멍들었다, 그리고 칼로 베었다, 화상, 또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졌어요. 그래서 외상으로 이렇게 다쳤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셨다, 통원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통원비 받을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주요 질환, 아토피, 천식, 폐렴, 비염, 충수의 질환, 그리고 비뇨기계 질환, 부인과 질환, 으로 만약에 병원에 통원을 하시게 되면 여기서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 환경적인 요인으로 아이들 아토피 많잖아요. 하고 피부과에 가고 또 가벼운 감기로 기관지염 치료를 했다? 통원비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특정 상병, 주요 질환 꼭 놓치지 말고 보장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예. 또 그 다음에 치과 통원비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국민건강보험법에 보험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치료를 했을 때 통원비 2만 원 준대요. 아나운서님, 네. 여기서 보험급여에 해당하는 치과치료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전문가님? 떼우는 거? 예. 떼우는 거, 아말감 같은 건 돼요. 예. 충치, 발치, 유치, 그리고 신경치료 하시잖아요. 예. 그리고 잇몸질환, 이런 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치과에 가서 기본적인 거, 치료 웬만한 거 하시잖아요. 웬만한 건 다 된다라는 얘기예요. 예. 치아보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통원비로 인해서 통원비 받는다. 너무 좋죠. 예, 너무 좋습니다. 여기에다가, 그 다음에 또, 갖가지 통원비가 너무 많아요. 많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제가 그냥 나열을 해드릴게요. 암으로, 그리고 뇌혈관 질환으로,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만약에 통원을 하신다, 당연히 되고요. 안과로, 안과 통원, 그리고 청각 질환으로 통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재해 통원. 이거는 앞에 말한 거랑 조금 중복이 되죠. 중복해서 나온다라는 얘기고요. 성장 크링이라 그래서 아이들 성장통 있고 또 척추 질환으로 통원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당연히 통원비 다 해당이 됩니다. 요즘에 미세먼지, 황사 너무 많아요. 그죠? 그런데 그러다 보면 결막염 많이 오죠. 결막염, 안과 가서 치료 받으시면 당연히 통원비 나오고요. 또 우리 아이들 밖에서 막 놀다가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그래서 치아가 파손됐네요. 파절이 됐어요. 그런 경우에 치과 가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재해로 10,000원. 또 아까 말씀드렸죠. 특정 상병에서 10,000원, 그리고 치과출에서 20,000원, 총 40,000원 통원비를 받으시는 거예요. 이런 걸로 봤을 때요, 우리 아이들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질환, 가벼운 질환들 전부 다 통원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요, 입원비보다 어떠세요? 통원비 더 유리하다고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예. 그래서 저는 이중권 보면서 통원비 너무 매력적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정말 우리 부모님이 너무 잘 준비를 해주셨다라고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홍준 전문가님, 네. 지금 H사의 우리 아이 플러스 보장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말씀하신 내용을 들으면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 많으세요. 단점은 없었나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억이 좀 안 나시나 봐요. 다시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그건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많이 통원비가 있어요.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병원에 갔다고 나서 통원비 제대로 못 받으셨어요. 어떠세요? 아쉽겠죠. 그러니까 잊지 마시고 좀 많이 기억해 두셨다가 꼼꼼히 체크해 두셨다가 통원비 꼭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아쉬웠던 거 기억 안 나세요? 있었었는데 3대 질환 중에 뇌출혈이랑 급성 심근경색입니다. 보통 아이 할 때는 허혈성 심장질환이나 뇌혈관 쪽으로 많이 가입을 해주는데 여기서는 빠져 있었군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 아직 좀 더 넓은 보장으로 보완이 가능하세요. 가능하니까 뇌졸중이나 말씀하신 대로 뇌혈관 진단이나 또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이렇게 좀 진단금으로 조금 준비를 좀 보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이었습니다. 예. 자, 오늘 홍지연 전문가와 함께 내 보험 바로 알기. 오늘은 특별히 H사 우리 아이 플러스 보장보험 이 증권에 대해서 풀어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아마 오늘 어린이 보험 풀어드린 거는 처음이었는데요. 가지고 계신 보험 증권 속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저희에게 연락 주십시오. 이렇게 풀어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도 함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보험플랜 119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제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문의 주신 상담을 도와드릴 텐데요. 보험과 관련만 돼 있으면 어떤 질문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첫 번째 시청자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예, 저희 방송 자주 보시나요? 네. 아, 그러세요? 한 번씩 봐요. 예, 오늘 어떤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제가 딸아이 어릴 때 예. 보험을 하나 들어놨는데요. 네. 두 개를 들었는데 하나는 이제 실비랑 같이 통합으로 들고요. 예. 하나는 어릴 때 이제 저축을 들어주면 좋다고 해서 들어줬거든요. 아, 예. 근데 나중에 보니까 종신인 것 같기도 하고 예. 제가 잘 몰라서 그냥 권유로 해서 좀 들었는데 괜찮은 건지 설명 좀 들어보려고요. 아, 그러세요. 시청자님, 제가 이렇게 보내주신 증권을 보니까 자녀분 보험으로 한 달에 한 40만 원 정도 납입이 되시던데, 이 네. 보험료는 부담스럽지는 않은 수준이신가요? 아이 저축 들어준다 생각하고 아, 하는 그러셨어요? 거라서. 네. 예, 따님이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셨을까요? 28살이요. 28이요? 네. 예. 아직 보험료는 시청자님께서 납입을 네. 해주고 계신 거고요. 네, 예, 제가 나중에는 이제 아직 자녀분께 넘기시게 되시겠죠? 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자금을 모아간다라는 생각으로 저축 개념으로 가입하신 이 종신보험 역시 어떻게 활용을 잘 할 수 있는 건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 전문가 연결해 드릴 거고요.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 제작진을 통해서 받아본 증권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2010년도에 두 건의 보험을 가입하셨는데 둘 다 교보생명에서 가입을 하셨더라고요. 큰사랑 플러스 CI 보험, 또 교보생명의 교보 VIP 변액 유니버설 종신보험 이렇게 조건이 있으신데 이 유니버설 종신보험을 저축 개념으로 가입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한 달에 보험료는 40만 원 정도 조금 못된 수준이었고요. 문의사항 다시 살펴보죠. 따님께서 올해 28세 되셨다고 했습니다. 주변 권유로 가입한 딸 보험 보장이 잘 돼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하셨고요. 저희 홍지연 전문가 연결해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구영본 전문가께 들어보겠습니다. 예. 말씀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따님 앞으로 가입하신 보험 문의를 해주셨는데요. 네. 제가 이 증권을 보고 역시 우리 부모님들의 자식 사랑은 끝이 없구나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주시는 사랑만큼 이 보험도 자녀분에게 사랑을 줘야 되는데 조금 증권을 받아보고 제가 고민이 좀 많았습니다. 그게 첫 번째가 뭐였냐면 가입하신 내용을 보니까 CI 보험과 종신보험 이렇게 두 개를 가입하셨더라고요.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종신보험은 저축 용도로 가입을 하셨고 또 CI 보험은 보장 용도로 가입을 하셨어요.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요즘 이 CI 보험 말이 참 많죠.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라고 봐도 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CI 보험이 좋다, 나쁘다 이 부분을 논의하자는 건 아니고요. 아무래도 보험을 가입하시는 목적은 보장을 받기 위해서 가입을 하실 거예요. 실손보험이든 암보험이든 이런 CI보험이든 내가 가입을 하고 나면 보장을 받아야 되는데 이 보장이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이 보상 규정을 먼저 좀 아시면 이 CI보험이 좀 판단하시기는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 네. 내가 뇌졸중에 걸렸어요. 예. 그러면 뇌졸중 진단을 받습니다. 그랬을 때 진단을 받고 바로 진단비를 받는 보험이 있고요. 진단을 받았지만 진단비를 바로 못 받는 보험이 있어요. 그럼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진단비 바로 주는 게 그렇죠. 좋죠.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가입하신 이 CI보험은요. 진단을 받았다 해도 바로 진단비를 드리지 않고요. 약관 규정을 자세히 보시면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이라는 이 단어가 있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충족을 해야지만 CI보험은 진단비를 드리게 되어 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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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특약을 쭉 보니까 이 특약 자체가 전체적으로 80세 만기에 끝나는 걸 되어 있거든요. 아, 네. 네. 그래요? 혹시 우리 아나운서님, 예. 내가 내 인생을 몇 세까지만 살겠다 이렇게 딱 정해놓고 혹시 사시는가요? 저는 100세까지 살겠다고 정해는 놨는데요. 아. 살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예. 우리나라 이제 100세 시대, 흔히 그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세계 상위권 안에 들어가는 장수국가에 이미 들어갔거든요. 우리나라요? 네, 그렇죠. 네.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제가 이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 따님이 몇 세까지 살 것 같습니까? 오래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예. 네. 사실 이 사람이 언제까지 살겠다라는 단서를 지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여기서 요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럼 지금 네. 보장은 80세에 다 끝납니다. 자, 그러면 내가 80세까지만 살지 않고 80세 이후까지 산다 가정을 했을 때 80세가 넘어서 이 남은 100세까지 20년이라는 기간을 수술비나 병원비를 걱정하고 살 것인지 아니면 이런 걱정 없이 처음부터 그냥 100세까지 보장을 쭉 받으면서 편하게 보장만 받을 것인지 이 부분만 생각을 해보시면 쉽게 결정이 날 것 같아요. 아, 나중에 80세 이후로는 하나도 보장이 안 되나요? 그래서 특약이 현재 계약 기준으로 보면 80세 만기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80세 네. 이후에는 이 특약들은 다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보장되는 부분들은 80세에는 보장받기 좀 어렵죠. 근데 일부 이런 얘기를 아마 주변에 들어볼 수도 있으셨을 거예요. 요즘 80세 이후에는 암도 안 걸리고 특별히 질병도 안 걸리니까 80세만 있어도 된다라는 얘기를 한 번 정도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네. 하나 중요한 거는요. 우리나라 여성분들 평균 그 생존 연령이 이미 85세, 87세 여기까지 올라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내가 80세가 끝난 이후에 이 나머지 기간 동안에 발생할 수 있는 치매라든지 아니면 고령에 의해서 살짝 넘어지더라도 발생될 수 있는 골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장을 받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이거를 네. 네, 말씀해 주세요. 이거를 그럼 CI 보험이 안 좋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거든요. 네네. 이거를 나중에 좀 나이 들어서도 보장 받을 수 있는 걸로 바꿔주는 게 좀 더 좋은 거죠? 그런데 이 보험을 바꾼다, 안 바꾼다, 이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요. 일단 가입하신 이 보험이 이미 8년 정도 지나셨고요. 네. 그리고, 이거를 지금 예를 들어 어떠한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 준비하신다라고 했을 때 아무래도 이 보험에 대한 납입된 보험료에 손해도 있을 부분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연령이 이미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 사이에 병원에 갔을 수도 있고 해서 이거를 당장 어떻게 정리한다 이 부분보다는 조금 보강을 하는 쪽으로 제가 이따 차후에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네, 네. 네, 그리고 저축 용도로 종신보험을 준비하셨다고 하셨어요. 네. 이 저축으로 준비하셨다고 했는데, 이 종신보험을 선택을 하셨는데, 이 종신보험을 저축 용도로 혹시 선택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그냥 같이 들면서 또 종신보험을 나중에 연금처럼 쓸 수 있다고 해서 같이 가입한 거거든요. 네네. 딸아이 나중에 이제 나이 들어서 쓸 수 있는 걸로 좀 네, 맞습니다. 그냥 주기약만 있어서 네네. 애매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종신보험이 나쁘다 좋다 이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가 방송 초입에서도 말씀을 저희가 드렸지만 종신보험이라는 보험은 활용의 폭이 상당히 좋습니다. 사망도 보장해주고 나중에 연금으로 전환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요즘 같은 경우에는 당뇨나 혈압에 걸렸다 그러면 내가 받는 연금보다 더 많은 이러한 연금을 지급해주는 여러 가지 형태의 종신보험이 있으시거든요. 네. 그런데 저축이라는 부분을 말씀하셨고 저희가 자료를 받을 때 사망에는 크게 관심이 없다라는 쪽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아이가 아직 젊으니까 사망은 별로 필요가 없고요. 네네. 나중에 이제 목돈으로 좀 커서 쓸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네, 그러면 목적은 저축이시잖아요.
네. 네. 그러면 목적이 저축이라는 정확한 뜻이 있으시다면 이렇게 네. 종신보험에 가입을 해서 부가적인 보장을 받으면서 여기에 따른 사업비를 좀 공제하는 이런 종신보험보다는 그냥 저축 목적에 조금 더 가까운 특별한 그 사업비를 종신보다 덜 공제하는 연금이나 저축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오히려 목적에 조금 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그래서 현재 저희 쪽에 문의하신 요 보험을 분석을 해보면 일단 CI 보장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진단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시고요. 그리고 특약 부분에서 모든 보장이 80세에 끝나기 때문에 80세 이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좀 있으시고, 그리고 저축용으로 준비를 하셨지만 여기 아무래도 종신보험이기 때문에 저축 용도와는 조금 맞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한번 제안을 드려볼게요. 일단 아까 문의하신 요 CI 보험을 새로 완전 바꾸시는 것보다는 CI 보험도 나름대로 자세히 보면 좋은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중대한 또 질병을 보장해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현재 CI 보험은 유지를 하시되 일부 좀 감액을 하시고요. 요 감액된 부분만큼 손해보험사에 통합보험으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요거는 이제 100세까지 보장을 하시게 될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그 2대 진단비 같은 경우에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으로 되어 있어요. 아까 저희 조금 전에 저희 홍지연 전문가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요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 같은 경우에는 뇌나 이 심장질환 전체를 100이라고 놓고 봤을 때 요 정도 한 10%에서 많게는 20% 내 정도밖에 보장이 안 되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새로 손해보험사 통합보험으로 준비를 하실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작은 부분이 아닌 100%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허혈성이나 뇌혈관 질환을 보강을 하시면은 지금보다 보장은 조금 더 넓게 보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그리고 종신보험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무래도 저축과는 약간 목적이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현재 26만 원을 25만 원 정도로 해서 연금이나 저축 저는 일단 연금으로 좀 제안을 해드렸고요. 이렇게 했을 때 전체 보험료는 39만 현재 8천 원에서 39만 1,000원 정도로 약 7,000원 정도 절약은 되세요. 큰 의미는 없다 볼 수도 있지만 일단 보장기간은 특약 같은 경우 80에서 100세까지 좀 늘어나고요. 그리고 진단비 같은 경우에도 진단받은과 동시에 바로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보강을 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축에 조금 더 가까운 연금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일석삼조의 효과를 가져갈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그러면 종신보험 든 거보다 종신보험 낸 게 있는데 손해본 거가 좀 있을까요? 아무래도 종신보험을 가입하셨기 때문에 납입기간이 8년 정도면 원금 손실은 조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연금으로 좀 수익을 나중에 연금을 가입을 하면 좀 이자나 그런 쪽으로 훨씬 좀 득이 되나요? 종신보험보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종신보험에 현재 사망보험금 3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보험사는 이 3억이라는 사망보험금을 나중에 보장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의 위험보험료라는 부분을 공제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금액을 이제 저희가 운영을 하게 되는데 연금보험을 예를 들면 연금보험은 사망을 이렇게 크게 보장해주지 않기 때문에 거의 보장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위험보험료가 현재 종신보다는 조금 적게 떨어지겠죠. 나중에 그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연금이 더 훨씬 득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금액적인 측면만 본다면 당연히 종신보다는 연금보험이 나을 수가 있죠. 시청자님, 궁금한 점이 조금 더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저희 다음 분들도 상담 대기하고 계셔서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방송 끝난 이후로 궁금한 점 더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저희 이번에 문자 좀 풀어보겠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4402님께서 문의 주신 내용인데요. 내용부터 함께 읽어보시죠. 보험에 가입할 때 갱신보다 비갱신이 더 좋습니까? 라는 질문이신데 이게 또 상황에 따라서 연령에 따라서 다른 것도 같아요. 홍지연 전문가께 여쭤볼게요. 갱신보험은요, 초기보험, 그러니까
초기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보장받는 기간이 짧아요. 짧기 때문에 저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30대가 10년 갱신 상품으로 보험을 가입한다고 치면 10년 동안 딱 보장을 받고서 40대가 딱 되는 시점에 보험료가 40대 위험률로 해서 보험료가 상승을 합니다. 이렇게 계속 오르는 보험료를 갖다가 계속 새로운 보험을 가입하는 거하고 같은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보험료가 계속 오르는 상태에서 보험료를 내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보험료는 계속 오르니까 힘들겠죠. 보장받는 거는. 예. 그런데 만약에 비갱신으로 만약에 준비를 하신다 그러면 일정 기간 동안만 보험료를 납입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보장을 받으시는 건데 이런 걸로 따져봤을 때는 오히려 갱신보다는 비갱신 상품이 더 좋다고 보여질 수가 있고요. 효율적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60대가 넘어가면요. 내용은 좀 달라져요. 네. 예, 왜냐면 60대인 어르신분이 만약에 그 초기 비용을 하게 되면 비갱신으로 하게 되면 너무 보험료가 비싸기 때문에 아마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60대가 넘어가시는 분은 가능하면 갱신으로 하시는 게 좀 나으신 게 갱신으로 했을 때 납입 기간이랑 보장받는 기간이랑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더 효율적으로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시청자님이 지금 연령이 얼마나 되시는지 궁금한데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 주십시오. 더 깊이 봐드릴게요. 저 이번에 또 문자 볼 거고요. 1892님께서 주셨습니다. 내용 함께 보시죠. 이번 문자는 구형본 전문가께 여쭤볼게요. 후유장애 문의드립니다. 장애율에 따른 보상이 다르다고 이야기하던데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라는 질문이세요. 전문가님. 네. 예. 요즘 후유장애 부분에 대해서 문의가 좀 많고 상당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으세요. 네. 그 내용이 왜 그런가 제가 한번 봤더니 일부 후유장애 담보들이 축소되거나 현재 없어지는 추세더라고요. 그 대표적인 부분은 이제 3%부터 지급을 해드리는 요 부분이 아무래도 보험사 입장에서는 너무 보장의 폭도 넓고 많기 때문에 좀 많이 축소를 하지 않았나 싶고요. 후유장애는 이렇게 지급이 됩니다. 신체 19개, 그다음에 장기 21개로 분류를 해서 신체 영구적으로 남아있는 이 율에 따라서 후유장애 율이나 아니면 정액으로 이제 지급을 받으시게 되거든요. 근데 현재 우리 시청자님께서 가입하신 보험 증권을 보시면 대부분 50% 미만 이상, 80% 미만 이상, 아니면 3% 이상 이런 형태로 가입이 많이 되어 있으실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꼭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될 부분이 예를 들어 내가 남은 후유장애율이 내가 가입된 후유장애율보다 작을 경우에는 지급을 못 받으세요. 그런데 3% 이상을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급률에 따라서 10%면 10%, 20%면 20%, 80%면 80% 이렇게 받을 수가 있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증권을 한 번 더 꼼꼼히 점검해 보시고요. 내가 갖고 있는 후유장애율이 50%인지 80%인지 아니면 아주 작은 3%부터 아니면 20% 이상인지 꼭 한 번 정도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 문자로 들어오고 있는 상담 내용들을 보고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하나 또 보겠습니다. 끝번호 2546님께서 주신 내용이고요. 내용 함께 읽어보시죠. 이 질문은 저희가 처음 받는 것 같은데요. 포경수술도 실손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쓰셨습니다. 어린아이들, 특히나 남자아이들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홍지연 전문가님. 한 번쯤은 아들을 두신 부모님 같은 경우는요, 한 번씩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을 것 같아요. 네. 이거 수술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을 것 같은데요. 질문 딱 드리니까 어떠세요? 수술인데 당연히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안 되는군요, 전문가님. 모든 정답은요, 예. 약관에 나와 있어요. 예. 손해보험 약관에 보면요, 보상되지 않는 항목이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치료를 동반하지 않는 단순 포경은 해당 사항에 되지 않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만약에 치료가 필요한 경우라면, 예. 어떡할까요? 되지 않을까요? 보험 처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아, 예. 예. 치료가 필요한 경우라서. 그래서 염증이 생겨서 꼭 수술을 해야 한다.
라는 주치 소견서를 만약에 제출을 하신다 그러면요. 네. 당당하게 실손보험 청구 가능하십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봤습니다. 벌써 보험 플랜 119 마칠 시간 됐는데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안내 도와드립니다. 방송 끝난 이후로도 여기 계신 전문가와 함께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연락을 주셨는데 못 다 풀어드린 내용들은 방송 끝난 이후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1-3153-2666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전화 문자 모두 무료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문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희 보험 플랜 119는 내일도 어김없이 11시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